저는 30년 경력의 보일러 명장 박명환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을 실천한 임경수 어르신 댁은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려도 가스비가 고작 5만 원. 집이 항상 더우니까 어르신 친구분들이 "야, 여긴 무조건 따뜻하다며" 매일 아침부터 출근하듯 몰려든다네요. 심지어 요즘엔 낮잠 자러 오기도 한다고. 할아버지는 덥고 좋긴 한데 친구들이 너무 자주 와서 미치겠다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비법만 익히면 난방비 걱정 없이 훈훈하게 겨울 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 버튼만 누르면 하루 24시간 보일러를 틀어도 다음 달 가스요금 고지서에는 0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힙니다. 여러분의 난방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밤새 이불을 덮고 주무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일러를 잘못 켜는 순간 매달 최소 20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보일러 설치와 배관 청소를 해온 보일러 명장 박명환입니다.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의 난방 시스템을 제 손으로 다뤄봤습니다. 제가 고객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보일러를 잘못된 습관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놀라운 사실, 지난 겨울 제가 알려드린 이 버튼과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꾼 고객님 댁은 월 난방비가 고작 5만 원만 나왔습니다. 같은 평수 옆집은 무려 25만 원이 나왔죠. 저는 이 엄청난 20만 원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한파 속에서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최대 70만 원의 난방 지원금까지 받아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방비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하세요. 에어컨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전기세는 더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난방비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할 때 무조건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난방 안 하는데 켜놓는 건 낭비 아닌가요? 30분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꺼야 하나?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히 콘덴싱 보일러를 쓰는 분들에게는 가스비를 더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실수가 여러분의 난방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보일러는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가스를 소모합니다.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보일러를 다시 켜면 실내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처음 몇 분간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떨어지면 보일러는 방을 다시 데우기 위해 평소에 2배 이상의 가스를 쏟아붓게 됩니다. 잠깐 외출 후 돌아와 다시 켜면 켜진 첫 5분이 하루 중 가스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 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이 바로 난방비를 폭탄처럼 올리는 진짜 원인입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죠.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확인한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4시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전략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외출 모드 대신 평소 온도보다 2, 3도씨만 낮게 설정하세요.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난방비 전략의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두 번째 실수, 안 쓰는 방은 분배기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리면 가스비가 절약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방을 잠그면 난방 안 하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일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보일러의 난방이든 에어컨의 냉방이든 순환이 핵심입니다. 난방 밸브를 완전히 닫으면 난방수가 돌지 못합니다. 단지 한 방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가스가 절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일러에 무리가 가고 난방 효율만 떨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처럼 난방수 순환이 막히면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난방 밸브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밸브를 꽉 잠가서 순환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한두 시간 정도 평소대로 난방을 돌리다가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중간 정도로만 살짝 잠가 순환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혹은 모든 방의 밸브는 열어두되 안 쓰는 방의 온도만 최저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난방 모드의 따뜻함은 유지된 채 난방수가 효율적으로 순환됩니다. 기억하세요?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순환의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써야 가스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이처럼 가스비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밸브만 조절하는 건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따뜻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난방 모드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보일러였습니다. 한 집은 실내 온도 모드를, 다른 집은 온돌 모드를 틀었습니다. 한 달 뒤 가스 요금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무려 1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난방 모드의 선택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온도를 조절할 때 실내 온도만 생각하지만 난방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내 온도 모드는 공기 온도를 재고 온돌 모드는 바닥에 흐르는 물의 온도를 잽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난방비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잘된 아파트는 공기 온도를 재는 실내 온도 모두 20도씨를 추천, 단열이 취약한 주택이나 빌라는 바닥의 온도를 직접 재는 온돌 모드 50도씨에서 60도씨 예약 추천을 써야 합니다. 이런 순환과 측정 방식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보일러도 쉬게 됩니다. 결과는 난방 요금 절반 감소입니다. 당신의 난방비를 올리는 건 온도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이 문제였듯 겨울철 난방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은 창문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과 차가운 외풍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 창문은 난방열을 그대로 밖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보일러를 켜는 건 마치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보일러는 계속 풀가동 상태입니다. 가스비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대로 창문만 잘 단열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높아져 보일러가 적은 가스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두꺼운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그리고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보일러가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보일러 성능보다 창문 단열이 가스비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열만 잘해도 가스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창문에 투자하는 1만 원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 줍니다. 보일러를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난방이 약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난방 배관 속 공기입니다. 보일러 난방은 물의 순환이 생명인데 방바닥 난방 배관에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이 갇혀서 순환이 완전히 막힙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공기가 찬 부분은 냉골로 남게 되는 거죠. 보일러의 생명인 물의 순환을 막는 이 공기를 빼주는 난방 배관 에어백이 작업이 필수입니다. 공기를 빼주고 순환을 시키면 난방수가 훨씬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해드린 고객님 댁은 방이 따뜻해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고 이는 곧 가습기 전략으로 직결됩니다. 물의 순환이 안 돼서 방이 차가운 건데 춥다고 보일러 난방 온도만 계속 올리니까 가습기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일러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입니다. 수백만 대가 판매된 보일러, 하지만 그중 90%는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 에코, 절전 버튼입니다. 모델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보일러가 똑똑하게 스스로 가스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가스 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는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지만 이 모드는 불필요한 가동을 최소화해 가스 소모를 반값으로 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일러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에코, 절전 이 세 글자 중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사용하세요. 마치 30년 경력의 명장이 옆에서 계속 가스를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난방비가 반값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고 창문 단열까지 다 했는데도 가스비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연통 찌꺼기 청소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면 보일러에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효율은 떨어지고 가스는 낭비됩니다. 연통 청소로 난방 효율을 회복시키세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난방 효과 자체가 떨어지고 가스 소모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콘덴싱 보일러는 적은 가스로 난방 효과는 최상입니다. 보일러를 바꾸는 것만으로 난방비가 30% 이상 절감됩니다. 지금 바로 보일러를 바꾸시면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난방비를 아끼는 모든 전략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난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가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6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과 보일러 교체 지원을 모두 합치면 그 혜택은 7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쳤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꼭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보일러를 켜는 순간에도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아직 모르는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겨울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보일러 난방비 절약을 시작합니다.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이 됩니다. 올 겨울은 난방비 걱정 없이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